자, 일단은 요거 1번 지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중심 개념의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예시였다. 그쵸? 자, 그리고요, 예시가 어떻게 그러면 나와 있었는데? 라고 하면은, 쾌락주의, 유명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상대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뭐 철수와 영희 뭐 이런 식으로. 맞지? 자, 다음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서 매겨주세요. 자, 이게요, 사실은 문제 선지가 되게 쉽거든요. 요 교재 자체가 지문은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워도 문제는 쉽게 되어 있어요. 자, 쉽게 되어 있는데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은근히 낚시가 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숨어 있냐면요. 자, 인간에게 고통을 징후로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사고 방식 자체는 어떤 거에 해당합니까? 쾌락주의에 해당합니다. 근데 홉스는 쾌락주의자잖아. 왜? 나한테 좋은 건 선이고 나한테 나쁜 건 악이라며. 맞지? 자, 그러면 규칙이 나한테 고통을 주면 그것도 악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에 필요하다? 감정과 욕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의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에 나타난 입장을 윗글에 A에서 C와 바르게 연결한 것을 찾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가 아까 이야기했던 상대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 그리고 유명론이었다.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철수. 어떤 음식은 내 입에 맞고 어떤 음식은 내 입에 맞지 않는 것처럼 옳고 그름도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을까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 무슨 관점입니까? 그렇지, 상대주의 관점입니다. 자, 다음. 나는 이 세상에 노란 손수건, 노란 바나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란색 그 자체는 세상에 없대요. 자, 이 노란색 그 자체가 바로 무엇에 해당하느냐? 아까 나왔던 개념 중에 보편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편. 자, 그러면 이 보편 또는 보편성 또는 보편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은 바로 뭐였습니까? 유명론이었죠. 자, 다음 민철이. 나는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이 정말 즐겁거든 이라고 했을 때, 자, 공부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뭔가 약간 조금 더 사실은 여러분들 낚으려고 하면 더 낚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무엇이냐? 정말 즐겁거든. 그리고 올바른 행동. 자, 그러니까 자신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죠? 공부를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걸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관점에 해당한다? 쾌락주의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산수화 문제. 자, 그래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정답은 5번입니다. 1번의 정답은 5번. 자, 우리가 이런 종류의 그 비문학 지문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다 보면요,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더 높은 학년들의 문제로 넘어갈수록 뭐가 있냐면요, 뭐 지문 어려워지는 거야 당연한데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문제도 어려워지는데 문제가 어떻게 어려워지냐면요, 우리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선지라고 하죠. 이 선지에게 복잡한 내용을 넣어줍니다. 복잡한 내용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넣어주고 이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OX를 다 찾아야 되게끔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려운 이제 선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지가 있어. 그러면 어떤 내용에 세 가지의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담겨있는 선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적절한 것은 해서 물어보고 그걸 찾으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맞아야 되고 얘도 맞아야 되고 얘도 맞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으라고 하면은 두 개가 맞아도 하나가 틀리면 틀린 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나누어서 OX를 판단하는 요게 좀 요런 날카로움이 좀 생겨나야 돼요. 계속 요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5번 보기를 보면요. 5번 보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지도로 오인되는 것을 경계했다 라고 하는 부분. 자, 다음 또 하나는 실제 경치와 일치하지 않도록 그림을 그렸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진경산수와의 화가는 자신의 그림이 지도로 오인되는 것을 경계했다 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었어. 오인될까봐 걱정했다며. 맞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맞는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진경산수화를 그려냈던 이 정선의 그 관점을 보자면 실제 경치와 일치하지 않도록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였습니까? 세 가지 있었지. 첫 번째,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앞에 봐야겠구만. 여기 있죠. 요거 진경이라고 하는 복합적 의미를 형상화하기 위한 의도였다. 자,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만의 주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다음 세 번째, 이 어떤 미적 세계와 관련해가지고 본질적 세계를 창출하고자 함이었다. 자, 이게 바로 이 진경산수화를 그리는데 의도였습니다. 의도였고요.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실제 산수에 가깝게 그려진 것일 뿐이었어. 자, 그래서 실제 경치와 일치하지 않도록 일부러 지도로 오인할까봐, 지도로 오해할까봐 그렇게 그린 게 아니라 뭐 때문이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냥 그린 거였어. 맞지? 그래서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얘로 연결되는 과정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이 뭐였습니까? 자, 기억은 진경, 니은은 실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분.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자, 4번 보기 한번 볼게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기억은 니은에 비해 정형성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형성이 그러면 뭔데요? 정형성이라고 하는 건 형태나 규칙 같은 것들이 아주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을 정형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형태나 규칙 같은 것들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걸 그대로 따라서 만든 그림이 바로 뭐였습니까? 실경산수화였습니다. 실경산수화는 무엇을 그대로 따랐는데요? 중국의 산수화를 변형 없이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 답습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답습이 뭐였습니까? 있는 그대로 따라가지고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형성을 탈피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원래 하던 것 그대로. 맞아? 맞죠? 자, 그런데 진경산수화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산수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변형했습니다. 맞죠? 자, 변형했다라고 하는 건 정형성을 탈피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탈피라고 하는 거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이번에 4번이고요. 자, 다음 3번 보기 볼게요. 자,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는 누가 더 그림을 잘 그리는지 시합을 벌였대요. 자, 제옥시스는 포도를 그렸는데 너무나 진짜 같아서 새들이 쪼아먹으려고 날아들었대요. 자, 제옥시스는 경쟁자가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보려고 장막을 들추려고 했는데 그 장막은 진짜 장막이 아니라 파라시우스가 그린 그림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깜빡 속아 넘어간 제옥시스는 파라시우스의 승리를 인정했대요. 자, 이들에게 잘 그린 그림이란 최대한 대상과 가깝게 재현되어 눈으로 보기에 진짜 같은 착각을 주는 가상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잘 그린 그림은 무엇이다? 최대한 대상과 가깝게 재현된다. 자, 요거를 찾아줘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러면 본문 내용이랑 어떻게 연결되지? 라고 하면은 뭐랑 연결됩니까? 정선의 진경산수화와
대조됩니다. 대비됩니다. 왜? 증명산수화는 대상을 최대한 가깝게 그리려는 의도가 아니었죠. 맞죠? 자신만의 미의식 또는 본질적 세계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낸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재현의 의미가 동일이 아니죠. 맞죠? 서로 대조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보고요. 자, 다음 쌤이 지난 시간에 그 나눠줬던 그 문법 문제 있죠?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좀 펼쳐주세요. 자, 그 중에서 자, 2번만 볼 겁니다. 2번만. 자, 우리 맞춤법과 관련해가지고 맞춤법 표기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이 뭐였습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되. 2번 어법에 맞도록 감을 원칙으로 한다가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리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표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소리 나는 대로 적힌 표기인 거야. 두 번째는 뭡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지 않은 표기야. 자,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지 않은 표기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어법에 맞는 표기다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이 어법에 맞도록 함, 요 2번 규칙에서 두 가지를 한번 볼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은 아니야. 그런데 다른 교과서는 다른 데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 한글 맞춤법 규칙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사는 앞말과 구분하여 구별, 위에도 구별이야. 구분하여 적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용언의 어간과 어미라고 했을 때요, 자, 우리 이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먹다의 먹이 바로 뭐였습니까? 어간이었습니다. 그 용언의 활용형에서 용언의 동사와 형용사 있었다, 그치? 자,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고 했다, 그쵸? 자, 그래서 먹이 어간, 다가 어미입니다. 맞죠? 자, 거기에서 이 먹어서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먹하고 어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기상으로는 이렇게 적는데 발음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먹어서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먹어서라고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요?
이 규칙에 해당하는 거야. 어간과 어미는 구분하여 정한다. 그래서 어간 따로, 어미 따로 구분.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어법에 맞도록 함에 해당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조사는 한말과 구분하여 정다. 나는 책을 읽었어. 미안합니다. 우리 요거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책을 이라고 발음할 겁니다. 맞죠?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우리는 표기할 때 이렇게 적습니다. 표기할 때 이렇게 적고요. 조사가 붙어 있으니 책과 을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 흐트러지지 않게. 왜? 얘네들이 섞여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얘를 문장으로 길게 쫙 적어놨을 때 이게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조사는 앞말과 구분하여 적어주는데 이거 역시 무엇에 해당한다? 어법에 맞도록 함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 전부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법에 맞도록 한다가 적용된 사례가 바르게 모인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자, 1번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에 해당하느냐?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지 않은 애를 골라라 라는 말입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다. 그쵸? 얘 어떻게 발음됩니까? 떡볶이 이렇게 발음된다. 그쵸? 떡볶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발음됩니까? 연필깎이로 발음되죠.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진짜 찐 맞춤법입니다. 진짜 찐 맞춤법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둡시다. 자, 기억에서 미음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개장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6개장이라고 써야 됩니다. 6개장은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순두부찌개 같은 경우에도 이 개가 아니라 이 개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이소배기를 지금 오이소배기로 적어놨는데 사실 여기 틀렸죠. 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이소박이가 맞는 이제 그 표준 표현법입니다. 맞춤법입니다. 자, 다음 평소에 오이를 건드리지도. 이거 내가 틀리는 학생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안 틀리는데 평소에 막 카톡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문장 쓰거나 하다 보면 건드리다를 건들이다로 적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건들이다 틀린 말입니다. 건들리다입니다. 건들리다. 왜냐면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형이겠지. 그럼 용언이겠죠. 자, 그러면 어간이 어디까지일까요? 다 앞에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래서 얘네 세 글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얘만 변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건드리다 할 때 이 건드리까지가 계속 살아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건드리지도가 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바랬다 같은 경우에도요. 자, 변치 않기를 바랬다라고 했는데 자, 요것도 뭐야? 우리가 표현의 기본형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런 용언 같은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용언 여러분들 참 괴롭힐 텐데요. 이 용언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평소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기본형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습관처럼 떠올려야 돼. 자, 그래서 이 바랬다의 기본형 뭡니까? 바라다입니다. 그래서 바라다에 플러스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at이나 ot이 붙는 거야. 자, 그러면 바라다에 at이나 ot이 붙어서 어떤 표현으로 되느냐? 바랐다가 됩니다. 그래서 5도 맞는 표기입니다.
자, 다음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음절의 끝소리 대표음 7개 있었습니다. 뭐 있었어요? 가, 느, 다, 란, 물, 방, 울, 울까지. 얘네 7개. 자, 그래서 우리말의 발음 중에 받침에 올 수 있는 발음은 뭐밖에 없다? 얘네 7개밖에 없다. 맞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있고요. 우리가 어떤 글자가 있을 때 그 글자에 받침이 있어. 예를 들어서 시옷이라고 하는 받침이 있을 때 얘가 그러면 디귿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로 대표음이죠. 얘네들이. 이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규칙이 세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발동이 안 되는 상황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쌤이 편하다고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음절이 있을 때 뒤에 어떤 경우의 수가 올 수 있느냐? 아무 글자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뒷글자에 뭐가 올 수 있습니까?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수 있습니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수 있고요. 자,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오는 경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초성이 이응이 아닌 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초성이 자, 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는 초성이 이응 1대입니다. 그 뒷글자가요, 뒷글자가.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는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본다라고 했어.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형식, 형태소. 자, 형식, 형태소는 크게 조사, 어미, 정미사. 자, 실질 형태소는요. 이 단어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얘를 실질 형태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요 7가지 대표음이 발동되는 상황은 얘 발동됩니다. 변화가 생겨요. 자, 다음 자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올 때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 다음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도 변화가 생깁니다. 뭐가 올 때만? 형식 형태소가 올 때만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요. 어떻게 되는데 원래의 소리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 보이죠? 원래의 소리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낯을 올려라 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 을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법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조사다. 그치?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자, 형식 형태소라는 말은 실질적 의미가 없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이 치읓이라고 하는 원래 소리가 그대로 넘어가야겠네요. 자, 그래서 낯을이 되겠다. 그쵸? 자, 다음 부어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자, 실질 형태소가 뒤에 올 때는
실질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인데 어떤 실질 형태소? 이응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자, 그런데 우리는 편의상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걔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안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키읔이 뭘로 바뀌어줘야 돼요? 대표음인 기역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소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어, 간. 자, 이거는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내가 평소에 발음을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글자들도 되게 많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발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음과 평소 말버릇을, 말버릇이라고 좀 그런가? 평소에 말의 습관들을 떠올리지 말고요. 무조건 규칙만 생각하세요, 규칙만. 알겠죠? 자, 그래서 초콜릿을 곁에 두면 녹아. 자, 여기 형식이네. 그러면 원래 소리 그대로겠네. 자, 다음 젖은 비옷을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형식입니다. 을은 아무런 의미를 안 가지고 있다. 그쵸? 자, 다음 5번 들판의 꽃이 소를 웃긴 것이지 라고 했을 때 뭐뭐 이지 역시 조사에 해당하죠. 어떤 조사인데요? 뭐뭐 이다 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에 해당합니다. 서술격 조사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죠. 자, 그러니 똑같은 소리 이 시옷이 그대로 이제 소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겠다. 그쵸? 자, 다음 단어의 발음으로 적절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박 맞죠? 이것도 낫 맞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배웠던 그 규칙 그대로죠. 자, 얘 발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낫다. 낫다로 발음되려면 원래 글자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낫다가 됩니다. 자, 그드브즈는요 히읗이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발음된다? 그, 트, 프, 츠로 발음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끝, 히읗 다 맞죠? 자, 우리 디귿 받침으로 끝소리 대표음 디귿 받침으로 발음되는 애들 뭐 있었습니까? 자, 디귿 그 다음에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 사실 받침에 쌍디귿이랑 쌍지읒을 안 써서 그렇지 만약에 쌍디귿이랑 쌍지읒이 있었다고 하면은 걔네도 다 디귿 소리로 났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디귿 받침으로 발음이 된다. 자, 다음 겹받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 겹받침은요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음만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예외를 가집니다. 따라서 리을 기역은 쌤이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닭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쌤한테 설명 듣는 게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설명 듣는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대비 기간 되면은 멘토 수업도 본 수업도 전부 이제 시험 대비로 이제 다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멘토 시간에 멘토 선생님한테 듣는 또 설명이 또 따로 있을 거야.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설명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 기간에 앞서가지고는 내가 그냥 나한테 편한 그 설명들을 기억하면 돼. 뭘 기억하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숫자를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쌤은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가장 적은 숫자를 외우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은
얘네를 기억해 둡니다. 자, 리을 기억은 닭을 생각하라고 했고요. 리을 비읍은요. 여덟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여덥이 아니라 여덜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의 입으로 두 개의 자음을 발음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우리는 혀가 하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기억해 준 다음에 얘네의 예외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있었습니까? 리을 기억은요. 리을 기억 플러스 기억 초성이 나오면요. 어떻게? 리을로 발음합니다. 예로는 읽고 참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발음하는데요? 읽다. 리을 기억은 기억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읽다. 자, 다음 리을 비읍 있습니다. 자, 이 리을 비읍은요 또 두 가지로 나누시죠. 처음에 밥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애초에 비읍 발음입니다. 밥다, 밥고, 밥지만. 자, 다음 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넓다라고 해서 기본 원칙대로 발음합니다. 왜? 여덜 리을이잖아. 리을 그대로 발음합니다. 자, 그런데 넙 중에서요. 넙적, 넙둥, 넙죽 은 전부 어떻게 발음하는데요? 넙적, 넙둥. 자, 다음 넙죽.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발음이 어떻게 소리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소리내면서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좀 이제 담아두는 것도 중요한데, 넙둥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발음기호 안에서 넙둥이라고 적어놓고 리을비읍이 비읍으로 바뀐 거 맞아, 내가 외운 대로 맞네, 안 됩니다. 뒤에 뚱이 알겠죠? 넙둥 아닙니다. 발음할 때는 넙둥글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 이외에 나머지 겹받침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넣고 싶은 그냥 단어들 아무거나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리을 티읕, 리을 히읗, 니은 지읒, 그 다음에 뭐 리을 시옷, 그 다음에 뭐 리을 히읗, 뭐 비읍 시옷, 이런 애들은 그냥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이제 떠올리면 돼요. 자, 다음 겹받침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겹받침과 관련해가지고 이 겹받침 역시 규칙은 뒤에 음절이 올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는 경우 음절 끝소리 규칙과 동일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는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글자의 소리를 전부 살려줍니다. 자,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어떻게 한다?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적어줍니다. 맞죠? 자,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덜 비다가 돼야 됩니다. 여덜 비다가 돼야 돼요. 알겠지? 근데 우리 평소에 그렇게 좀 얘기 잘 안 하죠?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발음 안 하잖아.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총 8이다. 8비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8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는 그냥 뭐 8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발음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는 8비다가 맞습니다. 왜 그런데요? 뒤에 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맞죠? 조사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리을, 비읍, 이 받침 소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럼 그대로 살려준 상황에서요. 어떻게 하느냐? 소리를 살려줬으니 엄마야. 자, 그대로 살려줬으니 앞에 있는 애는 앞글자에서 발음이 되고 뒤에 있는 애는 어떻게? 뒷글자에 가서 발음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리을은 앞글자, 비읍은 뒷글자.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보고 요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앉아. 이 형식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끊어줘서 아니죠. 이 니은 지읒을 끊어줘서 니은 지읒으로 나눠줘야지. 발음 앉아. 맞죠? 자, 다음 얘는 리을 피읍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피읍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리을 피읍은 피읍이 살아남는 게 맞거든. 그런데 이 피읍은 발음 기호 안에서 피읍으로 있을 수 있어? 없어. 왜? 피읍 받침은 무엇으로 바뀌는데? 비읍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읍고는 발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읍고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 낚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리을 피읍. 알겠죠? 리을 피읍은 피읍이 살아남아요. 그런데 피읍은 발음기호 안에서 비읍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리을 피읍은 결과적으로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외우면은 좀 머리 아프기 때문에 일단은 원리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거야. 그렇죠? 자, 다음 리을 비읍 8 맞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인데 밥이네요. 얘 어떻게 발음? 밥으로 발음돼야 되겠다. 그쵸? 자, 다음 리을 기억이네요. 원칙 뭡니까? 기억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발음돼야 됩니까? 익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뭔데요? 예외네요. 자, 그래서 얘는 읽고 발음, 맞는 발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넓고 리을 비읍은 원래 리을이야. 자, 그래서 고가 붙어서 넓고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넙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였다. 그쵸? 얘도 예외. 자, 그래서 넙죽한 라고 했을 때 이게 맞는 발음이 되는 겁니다. 칸은 어디서 나왔는데요? 이 기역과 히읗이 만나가지고 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읽고. 자, 여기 지금 리을 히읗이 있다. 그치? 자, 리을 히읗이 있고요. 지금 뒤에 고라고 하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어미가 붙었습니다. 맞죠? 왜 얘가 어미인데요? 원래는 1타일 거 아니야. 맞지? 자, 1타에다가 고가 붙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1타에 고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야? 형식 형태소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형식 형태소니까 얘 소리 그대로 다 살려줘야겠네. 리을 히읗 끊어가지고. 자, 그럼 리을 히읗 끊어서 살려주는데 미안합니다. 리을은 앞에 있는 거 맞아. 1. 그런데 뒤에 히읗 남아있잖아. 그치? 히읗 남아있고 뒤에 고가 있으니까 이 히읗과 고가 합쳐져요. 히읗과 고가 합쳐지면서 어떻게 되고요? 1고가 아니라 1
코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발음할 때는 히읗이 사라지지만 이렇게 겹받침으로 히읗이 남아있는데 이 히읗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뒤에 있는 자음과 만나게 되면요. 이럴 때는 발음이 또 히읗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읽고가 아니라 어떻게 되게요? 읽코가 됩니다. 자, 다음 맛없으면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맛하고 업하고 음연으로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로 넘어가는 경우, 얘가 여기로 넘어가는 경우 둘 다를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뒤로 넘어갈 때 맛없다. 맞는 표현이죠. 왜? 없다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인 뭐냐?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음 글자로 넘어가야지.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비업 시옷이 뒤에 을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음연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 의미가 없습니다. 문법적인 역할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의미가 조금은 있기는 해. 조금은 있긴 한데 실질적 의미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비업 시옷을 그대로 살려준 상태에서 나눠주고요. 시옷을 뒷글자로 넘깁니다. 자, 시옷을 뒷글자로 넘겼는데 여기에서 또 시옷이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네. 자, 시옷이 넘어갈 때 된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옷이 넘어가면서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맛없으면이 아니고요. 맛없으면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6번 문제는 바로 뭐였습니까? 의 발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의 발음 교과서에 있는 3개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4개로 생각하라고 했다. 그치? 자, 그래서 첫 음절에 의. 자, 다음 첫 음절 이외의 의. 자, 다음 첫소리가 자음인 요거는 요겁니다. 의. 자, 다음 조사 의. 왜 이렇게 적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요. 자, 첫 음절이랑 첫 소리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자, 첫 음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가 몇 글자짜리가 있어. 뭐 4글자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자, 그럼 여기서 첫 음절은 뭘 말하는 거야? 이 한 글자를 첫 음절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첫 소리는 뭘 말하는데? 어느 음절이든 상관없이 여기 위에 붙어있는 초성을 말하는 거야. 얘네를 첫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글자인지는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내 첫 음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음절은 뭐에 해당합니까? 이 첫 번째 글자만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첫 음절의 의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반드시 의로만 발음합니다. 자, 다음 첫 음절 이외의 의는요, 의로 발음해도 되고 이로 발음해도 됩니다. 자, 다음 첫 소리가 자음인 의는요, 반드시 이로만 발음해야 됩니다. 자, 첫 소리가 자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처음 나오는 소리가 뭐다? 이응이 아니다. 이응으로 시작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소리. 이응이 아닌 자음으로 시작하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소리라고 했다. 그쵸? 자, 그래서 첫 소리가 자음이라고 하는 건 이응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조사의는 뭘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의로도 발음할 수 있고 애로도 발음할 수 있다.
자, 그래서요. 얘 두 개는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오로지 단일적인 규칙입니다. 얘 하나씩만 얘 하나씩만 원래 규칙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얘네 두 개는요. 원래는 생긴 모양이 이거기 때문에 이 의로 발음하는 건 원칙이야. 원칙인데 모두 다른 발음도 허용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얘 원칙, 얘 허용. 알겠죠? 자, 그래서 두 개 발음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요. 자,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임의로 1번, 2번, 3번, 4번 규칙을 한번 붙여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상태에서요. 이 6번 문제 보기들을 각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한번 보면요. 의논할 때 이 의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그렇지. 1번 규칙에 해당하네요. 자, 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에 지금 뭐가 붙었습니까? 자음으로. 니은이 붙었네요. 자, 이거 무엇에 해당합니까? 3번 규칙에 해당합니다. 자, 3번 규칙. 규칙 뭡니까? 이로만 발음하는 게 규칙입니다. 자, 그럼 2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게 되겠다. 그쵸? 자, 다음 주의. 자, 얘는 그러면 몇 번 규칙에 해당할까요? 2번 규칙에 해당합니다. 첫 음절 이외의 의다. 그치? 의가 두 번째 글자에 나왔잖아. 맞죠? 자, 그럴 때는 의로도 발음 가능, 이로도 발음 가능. 주의도 되고 주이도 됩니다. 자, 다음 나의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4번 규칙에 해당합니다. 조사의죠. 조사의. 자, 여러분들 문법 문제 풀 때 특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연습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건 뭐 선생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순서대로 적어가지고 그냥 번호 붙인 거야. 자, 그러면 각각 얘네들을 물어보는 이 보기 선지들이 얘네들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내 정답이 되는 보기 말고 나머지까지 전부 다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문법 문제를 평소에 연습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답 하나 맞췄다고 해서 보기 선지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연습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연습하는 과정은 모든 보기를 다 분석할 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보기 볼게요. 논의. 자, 논의 할 때 이 의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2번 규칙에 해당합니다. 왜? 첫 음절 이외의 의죠. 자, 그래서 의로도 발음 가능, 이로도 발음 가능.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쵸? 자, 다음. 잠깐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얘 나오는 거 있나요, 혹시? 여기 있네요. 자, 13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단계로.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요 얘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와 얘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얘와 얘로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 이외 의 얘는요 어떻게 발음합니까? 얘로도 발음 가능, 에로도 발음 가능.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라는 글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항상 뭐 생각합니까? 예시,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던 예시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시계는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시계라고도 발음해도 되고요. 시계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단계로라고 할 때요. 단계로에서 얘도 맞는 발음, 얘도 맞는 발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좀
조금만 보자면 자, 요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지만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막지만이 돼야 됩니다. 막다야 막다. 자, 다음 깨끗이야 시야 깨끗이입니다. 자, 그 다음 바다의 바다에 둘 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A, C. 그래서 3번이 되죠. 아, 다르지 않은 거 맞죠? A, C 3번이 되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복습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그 숙제를 그 독해하는 거를 간단하게 좀 숙제로 내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선생님한테 좀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할게요.